네, 토론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세연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그리고 정장선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한 후에 61개 민생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원래 민생법안은 처리 같이 하겠다고 했다가 의총을 연 후에 국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김세연 전 총장. 예, 저는 민주당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양당 간에 있어서 서로 반발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런 것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이고요. 예. 그러나 저는 보이콧하는 건 맞지만은 민생 법안이나 국가 안보에 되는 이런 정책이나 법안에 있어서는 당연히 표결에 참석해주면 더 나았을 것이다. 이런 좀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이해할 만한 선택이지만 예. 그러나 잘했다고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에요? 법안 처리할 때는 참석해줬으면 좋았다. 예. 예. 또 이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고 또 야당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는 생각도 하면서도 어쨌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추경이 다시 이제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경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계속 힘들어하시고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현주 원내대변인,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사실상의 날치기다 이렇게 강력 비난을 하고 나섰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법 제의안 투표 불성립 후에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가 40분간 정회를 요청했다. 그리고 나서 본회의 참석해서 나머지 안건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혜 의장이 지금 여야 간에 이게 여러 차례 중재안도 내고, 그러니까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게 의장하고 한 약속도 안 지키면 이제 의장이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이 국회법 문제로 발생했는데, 처음에 이제 여당에서도 이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이제 동의를 했다가, 이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제 정의화 의장께서 그 요구를 한 표현을 요청으로 바꿔서, 청와대에 보냈지만 지금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했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는 이 문제에 처음에 애초에 동의해서 통과시켰다면은 저는 표결에 참여하는 게 옳은 것이지 이렇게 불참하는 것은 저는 정정당당하거나 대의에 맞지 않다. 그리고 특히 여당으로서는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저는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흥분하면은 또 이제 아마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좀 흥분했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국회법 개정안은 이제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 다시 제의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되는 거니까요. 아직 완전 폐기된 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음 초점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 거취 문제로 옮겨졌습니다. 내일 오전에 새누리당이 긴급 의총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 또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담아왔는데요. 잠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본신님 이제 투표 행위는 가능한 피해야 되겠다 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권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고 나머지는 최고위원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예, 저는 하여튼 총 소집 요구에 응했고 총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총의가 모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 김무성 대표는 투표까지 가지 않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지 않으면 투표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예, 불가피하다. 하태경 의원은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어떤 경우도 표결을 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 예, 표결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유승민 대표의 신임이나 불신임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연결되는 신임 정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유승민 정국을 빨리 풀고 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로 저는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유승민 의원이 대승적인 결단을 저는 뭐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지 결국은 뭐 이렇게 문제를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의총은 열릴 거고요. 여러 의원들이 나서서 발언하지 않겠습니까? 그 발언에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통해서 전국을 좀 정상화하자. 그리고 민생과 국정에 전념하자. 이런 발언들이 주를 이루면 그러면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것이 의원들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여서 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죠? 결국은 표결로 가지 않을 것이다 봅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제가 뭐 여당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마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지금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제 새누리당 자체에서도 이런 규정도 없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뽑는 규정은 있지만은 원내대표를 사퇴시키는 규정이 없는. 그러니까 표결하더라도 과연 이게 과반수냐 3분의 2냐 이런 규정도 없고 또 대통령께서 어쨌든 간에 평당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위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평당원 입장에서 원내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좀 보수적인 분입니다. 교장 선생님 출신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선출된 원내대표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에 도대체 맞는 일이냐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나 이런 것도 좀 원칙에 맞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에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국은 유승민 대표를 찍어서 그만두라고 하신 적은 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단지 이제 유승민 대표가 대통령 중심자 하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을 때도 뭐 정세를 통한 복지를 해야 된다. 또 그리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고요. 또 그리고 지난번 국민연금법 할 때 소득 대체율 50%를 또 주장하고 또 지금 여기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 국회법 개정안에 국회법에 대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그 전략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줬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치가 지금 지연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리스 104년 만에 가뭄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줘야지 대통령을 보고 정치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동일하면서도 그건 그 여당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여권에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납니까? 왜 당대표가 저렇게 사퇴 권고안을 결의안을 의총에서 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여권 내부에서 조용히 풀어야 될 문제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얘기해서 지금 메르스 때문에 이런 거 때문에 경제도 워낙 나쁘고 좀 메르스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저렇게 막 권력 투쟁이라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저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건 조용히 풀어야지 하더라도 내부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사실은 거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정치라는 것이 어떤 말이 나오면 그 말 뒤에 있는 숨어 있는 뜻을 읽고 이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대표를 딱 물러나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대통령 중심자 하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이고 또 선거 때 잘 뽑아주시면 저희들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그러면 알겠어요. 이 자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 물러나시오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그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12분간에 걸쳐서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집권당과 집권당의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러나라 말하고는 말을 안 했지만 어쨌든 이게 집권당으로서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고 특히 원내 지도부가 이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과는 다소 좀 동떨어진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그래서 심지어 배신의 정치라고 하는 단어까지 쓴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이 있어서 새누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점을 대통령이 강도 높게 질책을 하고 났으니까 이건 물러나라는 얘기로 해석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건 제 생각에는 유승민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 해다오. 예. 해줘야만이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 일이 있다. 이런 걸 말씀한다고 정장선 봐야죠. 전 의원께서 제기하신 것은 그런데 대통령이 이 집권당 원내 지도부를 물러나라 마라 명시적으로 발언을 안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것 자체가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 아니냐. 지금 이 점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게 계속 뭐 대통령 중심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는 저희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대통령 후보를 5년 단임에 대통령을 뽑았다는 자체는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 또 새누리당에게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국민들만 생각해달라 이거에 대한 말씀이 근데 계셨다고 지금까지 보면은 특히 이제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임명직이었지만 또 옛날에는 당 총재를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총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선출된 그 당직자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너 물러가라 하진 않았지만 그런 뜻을 전달해서 지금 당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건 초유의 일이고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메르스나 보도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하시잖아요. 이런 문제는 조용히 풀어야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돼서 지금 여당이 거의 쑥대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일 보면 여당 내용 싸움, 권력 투쟁 이런 것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옳은 거냐?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금방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리더십은 실상 그렇게 여러 가지 루트로 그런 말씀이 나는 전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신호가 왔는데 빨간불이 켜졌는데 빨간불을 읽지 못한 뭐 어떤 의원들이나 뭐 당 지도부의 문제이지 대통령은 충분하게 옛날 당 대표 하실 때 보면은 충분하게 워닝의 신호가 있고 또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하늘의 홍두깨처럼 느닷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대통령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그동안 보내왔고 그게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으니까 이번에 모아서 정리해서 한번 한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전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자, 아까 말이죠. 이게 원내대표를 사퇴를 요구하고 이게 뭐 표결로 갈 경우엔 이게 과반 찬성인지 3분의 2인지 이런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에 뭐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도 그런 규정이 없죠. 보니까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는 당무위원회나 원내대표가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무슨 당의 위해를 하거나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적절치 않은 행위를 했을 때 네네. 그러니까는 흔히 말해서 탄핵이 사유감이 됐을 때 예, 사퇴를 시켜야 할 사유가 됐을 때 최고위원회나 당무위원회에서 의총을 요청하거나 의원들 3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했을 때 의총을 열고 그다음에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고 또 참여인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군요?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는 탄핵이라든가 이렇게 중대한 지위에 있는 분들은 대개 한 3분의 1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3분의 1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죠. 알겠습니다. 예. 뭐 새누리당이 그런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다면 새정치연합에 이런 규정을 좀 참조해서 또 근데 할 수도 있는 거죠. 없는 것을 하면은 그것은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없는 것을 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없는 거 일본에도 저런 게 있으니까 우리 그냥 한번 흉내내보자 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새누리당이 당헌 당규에 근거해서 어떤 형태로든 처리를 하겠죠. 예, 뭐 하여튼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명예로운 퇴진이란 없다. 뭐 이재호 의원이나 비박계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그러나 뭐 퇴진도 하기에 따라서는 뭐 시점이나 그 명분을 세우는 데 따라서는 뭐 명예로운 퇴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래야 그 이후에 또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내일 의총 결과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지만 표결로 가지 않고 자진 사퇴 쪽을 선택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명예로운 퇴진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지금 뭐 그런 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보는 것은 지금 여당의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 그것도 대통령과 원내대표 또 당내에서 친박 비박 이렇게 해서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고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제가 다녀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걱정들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럼 뭐 명예로운 퇴진 운운할 정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네요. 문제는 안에서 조용히 잘 해결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의 걱정을 많이 끼쳤지만은 지금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잘 마무리해서 국민들께서 좀 안심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어느 것이 명예로운지 아니면 불명예인지 저는 제가 판단할 지금 사항도 아니고 또 제가 뭐 여당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하여간 슬기롭게 잘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좀 타게 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더 끄는 거는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무슨 표기를 하든 뭐든 퇴진하든 안 하든 간에 저는 상처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원만하게 대화를 해서 풀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힘에 의해서 아니면 서로가 몰려가는 상황들 아니면 지금 아마 김무성 대표도 걱정하는 게 지금 이 청와대와 여당이 더 이상 이렇게 계속 갈등이 심화됐을 때는 국정이 심각한 난조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정치인에게 있어서 명예로운 퇴진, 뭐 명예롭지 않은 퇴진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정치인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정 의원님은 뭐 과거 국회에 계셨을 때 그렇게 하셨지만 오로지 국민들 생각에 이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냐 안 하냐 요게 이제 뭐 명예로운 퇴진이냐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유승민 대표의 퇴진은 뭐 명예롭다 아니다를 떠나서 국민들 생각에 있어서 올바른 생각이냐 국민들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만 나는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메르스나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빨리 신속하게 정부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빨리 대승적인 견제에서 저는 뭐 사퇴해. 근데 제가 볼 된다. 때는 어쨌든 그 대통령께서 원내대표를 물러나라 명시로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원내대표가 물러났다. 선출직인 원내대표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또 다른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다. 그리고 원칙에서 벗어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또 국민들이 걱정을 또 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사실 유승민 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했단 말이죠. 그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이 한 두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의총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본인은 의총에 의해서 선출된 원내대표이면서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 거취에 대한 건을 논의하는 의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석해서 정확하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정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고민이 참 많겠습니다. 오늘 밤. 그 동안 이 청와대와 이 당 사이에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동분서주한 것 같습니다. 뭐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도 중재하려고 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기도 했고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 상황과 이 국면 속에서 보여준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이 뭐 김무성 대표가 뭐 줄다리기를 뭐 잘하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뭐 줄다리기 하기에는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줄타기는 뭐 못할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도 하고 줄타기를 하기는 너무 뭐 몸무게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김무성 대표는 처음부터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역할을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또 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꼭 대통령하고 맞섬으로써 뭐 어떤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만이 다음 어떤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지도자들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니까 저는 뭐 김무성 대표가 충분하게 역할을 제대로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마무리 딱 지었을 때 자기의 어떤 지도자의 역할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어쨌든 간에 뭐 김무성 대표 고민이 많겠지만은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원칙에 벗어나고 또 나쁜 선례를 만든다. 그러니까는 이 절차가 없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그 원내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또 그렇게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사에서 나중에 볼 때는 옳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난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새정치연합의 열린정치연구원에서 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분석한 그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죠? 전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유승민의 다음 타겟은 김무성이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박지원 의원이나 새정치연합의 여러 정치인들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김무성 대표가 버텨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어떨까요? 그 순망치안의 관계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먼저 사퇴하면 입술이 먼저 없어지면 결국은 이가 시릴 거다. 이런 전망과 분석들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이런 말씀 여당 상황을 잘 아시니까.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분의 말씀이나 이 행동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목표는 김무성 대표 아닙니다. 박근혜 대표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나 행동이 항상 국민 중심으로 생각하고 국민에게 어떻게 도움되는가 굉장히 교과서적이지만 그 행동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셔야지 그 말씀 뒤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김무성 대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에서 유승민 다음은 김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그건 좀 전략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의 분열을 뭐 조장하는 것이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런 정치 논리, 정치적 공학적으로 보는 것에는 제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 여당의 무슨 어떤 파워 게임이 있든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워낙 나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한국을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희망도 없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권력이나 이런 문제는 나중에 평가받을 문제고 또 평가 속에서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평가는 이 경제 문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이 어려운 것을 풀어주는 것이 결국 정치인들이 도리고 이것을 평가를 통해서 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장 고민이 크고 걱정이 많을 때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아까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에 싼이 걸어지는 것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대통령께서 국민을 가장 많이 생각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께서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좀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봤을 때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사실이니까는 그런 부분을 더 유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실상은 뭐 요새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매주 뭐 어떤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은 60% 70% 가던 지지율이 지금 뭐 30, 40% 와 있단 말이죠. 그 뭐 솔직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는 그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은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대통령이 경제만 살려내면은 그동안 해왔던 훌륭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북 정당을 종북 정당이다 또 종북해왔던 이석기 의원을 뭐 정리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경제를 살리는 법안에 있어서 어떤 분도 도와주지 않고 여당부터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화가 얼마나 나고 그런 것을 그 말씀으로 말씀한 거지 어떤 개인 누구에게 어떤 포커스가 맞춰진 건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두 분이 약간 해석의 뉘앙스는 다르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 살리고 민생 안정시키는 거다. 이 점에 있어서는 뭐 두 분의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제 살리고 민생 안정시키는 것의 방법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길이 있고 또 야당이 생각하는 야당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당장 그것이 당장 국회에 제출된 추경에 대한 입장에서도 차이가 날 거고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게 이제 정책적 차이고요. 이 정책적 차이를 우리 국민들이 알고 2년 반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해서 5년간 대임을 맡긴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금 말씀대로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경제와 민생에 올인하는 정략을 좀 넘어서서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대통령 발언이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좀 직접 한번 대통령 발언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국무위원들 내각에 대해서 저런 발언을 오늘 대통령이 했습니다. 사실 뭐 어떤 오늘 보도에 보면은 이것은 뭐 정부에도 유승민 원내대표처럼 단독 플레이를 하지 마라 이런 내용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경제는 어느 한 부분이 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팀워크를 이뤄서 어깨동무를 하고 나아가도 될동말동한 그 정도의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내각의 뭐 대여섯 명에 차지하는 뭐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또 자기 정치 활동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네. 올인해달라. 이거에 대한 나는 주의와 경고를 나는 보낸 것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이것이 뭐 유승민 대표를 향했던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정부에 나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한 얘기든 내각 전체에서 한 얘기든 뭐 저는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께서 그 개인 플레이 혼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은 좀 더 많이 소통하라. 그러니까 네. 지금 청와대와 당과도 소통이 잘 돼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야 간에도 이렇게 지금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이렇게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저 야당도 만난 적도 없이 최근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서로 소통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또 같은 당에서도 좀 더 많이 만나서 대화하고 네. 해서 저런 말씀이 이 모두에게 같이 실천되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 다들 보면 각계 전투지 않습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서로 또 파가 갈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보기 흉하니까 네.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통해서 좀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만 보여줘도 국민들이 좀 안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지금 국무위원들이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국무위원들이 있다면 그럼 뭐 대통령이 그것은 인사권을 행사해서라도 뭐 자제시키거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대통령 발언 중에 개인적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대목은 사실은 정치인 장관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라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내년 4월 총선이 불과 이제 9개월 조금 더 남은 상태에서 뭔가 정치를 하려면 이제 돌아오든지 아니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출마 포기하고서라도 한번 헌신하겠다고 또 입장 정리를 좀 하든지 뭔가 이럴 필요는 혹시 없습니까? 대통령이 그걸 요구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를 들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입장에서는 태도 표명과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저는 있지 않나요? 예, 저는 그런 장관 한두 명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대통령을 만들어낸 국회의원이고 새누리당이면서 장관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뭐 고락을 같이 하고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정도로 하면서 국가 경제 민생을 위해서 난 뛰어들 장관 한두 명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두 명은 나올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 줘야 되고요. 예. 마무리하시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명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 정치인들 장관을 임명할 때 이미 그런 얘기가 우려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1년짜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리고 꼭 돌아올 걱정을 할 텐데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이 이미 한 6개월 전에 예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돌아오든 안 하든 그건 뭐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지만은 남은 동안에라도 최선을 다해 전념해서 이 난국을 풀어내는데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